금은 한 종목이잖아요. 상장 폐지가 없는 금고 안에 보관만 잘하면 되는 차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가장 이제 수익이 좋다. 국내에서 있는데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1억을 남겼다 그러면 50% 정도는 나중에 세금으로 나간다. 절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실물 금과 금 ETF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내용은 저는 실물금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실물금이 가진 장점, 실물금은 만약에 한 돈에 100만 원에 사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돼서 차익이 900만 원 발생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현행 법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질의를 통해서 법리 검토를 다 받았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금을 사는 게 가장 이제 수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접하기 어렵겠지만은 실물금이 조금은 불편해도 나와야 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 실물금을 손에 쥐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아주 작은 불편함만 해소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금통장이 있다. 국내에서 금통장이 있는데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자 소득세라고 하기도 하고 배당 소득세라고 뭐 금융소득이 일단 발생을 하는 거죠. 15.4%. 그리고 이게 수익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급여하고 합쳐가지고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최고 아마 많을 경우에는 50% 가까이 49.5%인가 거기까지 아마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1억을 넣어서 2억이 돼가지고 1억을 남겼다. 그러면 세금 50% 정도는 나중에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의료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는 거 이외에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고 이런 소득이 많아지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 책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금통장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고액자산가일수록 금통장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 그다음에 국외 ETF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광 주식, 뭐 은광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금 관련 주식,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국내 ETF도 마찬가지로 금통장과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해외 ETF도 수익이 나고 나면 양도세가 22% 정도 붙는 거죠. 근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실물금을 쥐고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kg 휴대폰만한 골드바 하나만 해도 지금은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금고 하나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저는 실물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을 홈쇼핑이나 백화점 같은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백화점의 그 좋은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가지는 이윤이 이제 굉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상당 부분 거의 많은 금값이 이제 홈쇼핑이나 백화점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알 거고요. 그렇게 비싼 이유는 그쪽에 있는 회사들, 홈쇼핑 회사라든지 백화점 측에 마진이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금을 사는 거를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금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중매거래라는 시스템을 저희 골드나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과 대한민국에서는 재화 서비스 상품을 팔고 제공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제조업체라든지 유통 소매점의 마진을 합치면 총 비용이 15%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115만 원의 금을 사면은 그냥 팔면은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혹자는 15% 정도가 올라야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 금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 원달러 환율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달러 버는 부업이 인기인데요.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월 5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수익을 낸 수강생들의 후기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애드센스판 무료 강의를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해졌고 편리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골드나라에서 하는 중매거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입한 골드바를 115만 원에 구입한 골드바를 나는 110만 원 정도에 팔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0만 원 정도에 쉽게 얘기해서. 그럼 너무 많다 싶으면 107만 원, 108만 원 정도에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은 108만 원에 구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가 좋은 이제 중매거래가 형성이 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이제 그 차익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2.15%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납부를 하는 매도 수수료만큼의 현금 영수증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금을 이제 중매 거래로 사게 되면은 좋은 금을 싸게 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금 유통량이 이제는 한국도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어느 이제 국내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매출이 5조 이상이 넘었어요. 그게 누적되면서 몇 조씩 쌓이다 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엄청난 골드바 실버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변에 보이는 소매점에 아무데나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조금 하고 접근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훨씬 높은 가격, 뭐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3%, 5%, 때로는 10%, 15%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거든요.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금액이 커요. 5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그죠. 뭐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1억 이상의 차익을 팔 때 현명하게 팔면은 더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취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안내를 드립니다. 저서에서 밝히신 금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흔히들 금을 보관할 때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금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둑이 들어와서 들고 가지 못할 정도의 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180kg 이상 되는 금고를 사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금고라는 게 뭡니까? 아주 이제 소중하고 귀중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담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 금과 은, 귀중품들을 담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결혼 반지,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 다음에 이제 귀중한 집문서, 땅 문서, 상가 계약서 뭐 이런 게 들어오겠죠. 때로는 뭐 우리 아이의 소중한 뭐 돌반지라든지 아니면 뭐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소중한 게 계속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수갑, 그릇이 이제 금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간의 뇌는, 사람의 머리는 그쪽으로 귀중한 거를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권유드리는 거는 집에 이제 그 정도 금고를 둬라. 그 정도 금고로 먼저 장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과 은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20kg, 실버는 조금 저렴하니까 실버반은 어쨌든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kg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디거든요. 1톤 뭐 1.5톤 이렇게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간다. 300kg, 뭐 400kg, 500kg 금고를 통째로 가져간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 있잖아요. 성인 남성들 뭐 물론 헬스를 하고 체격이 좋고 뭐 이렇게 늘 하시는 분들 많고, 일반적으로 뭐 사무직에 있고 늘 뭐 컴퓨터 보고 책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남성이 시멘트 40kg 되는 거를 몇 개 들고 하면은 그 못 들어요. 몸살 난다니까요. 허리 다치고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금고 무게도 있고 금고 안에 또 소중한 것들이 채워져서 더 무게감을 가졌을 때는 도둑이 가서 못 가져가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비우고 어디서 갔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금고가 없이 그냥 농장이나 뭐 냉장고 안이나 가구 안이나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럴 때하고 그 금고 안에 보관된 거를 예를 들어서 도둑이 털어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도 이제 CCTV를 달기도 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또 심한 사람들은 뭐 있잖아요. 보안 업체에 연결을 해서 다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분산해서 은행의 대금고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정말 극단적으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도 안 믿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뭐 금융 시스템이 파괴되는,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도 폐쇄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막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은행 대금고를 이제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분할해가지고 이제 분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막 있잖아요. 전원주택 같은데 그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두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벽장 뒤에 막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금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 구조는 무엇인가요? 실물금 투자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새로운 상품을 사는 거, 그때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물금을 현명하게 이제 사는 방법이 중매거래하는 방식이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제 산 그 제품들, 골드바는 근데 소중하니까 그거를 흠하게 보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새거 상태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세 세금이 없는 거죠. 매도자만 이제 당연히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납부를 하는 거기
거기 때문에 그 중개 수수료 안에 이제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실물금을 살 때는 이 정도의 세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실물금을 살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통장이라든지 ETF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강회사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에 맞는 이제 뭐 금융소득세라든지 뭐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런 것들이 쭉 붙겠죠.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세금들이 이제 수익금에 따라서 다르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소정의 이제 정권 거래 수수료도 이제 붙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ETF를 이제 한다 그러면 또 지금 단순하게 이제 뭐 운용 수수료만 있는 게 처음에 수탁할 때 수탁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운용하게 되면 운용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실물금을 사두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발달된 금융 시스템이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ETF를 투자를 했을 때 이거는 많이 나 있는 거잖아요. 뭐 40년 정도 투자를 해보니까 투자금은 우리 개인이 투자금을 100%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운용회사는 0%예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누가 져요? 손해를 보면은 100% 투자를 하는 우리가 이제 100%의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리스크도 100대 0이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이 낮습니다. 수익을 이제 100% 나누는 거 구조를 보니까 개인이 40% 정도밖에 못 가져가더라. 그 회사가 운용회사가 60%를 가져가더라. 이게 이제 ETF거든요. 결국은 뭐 ETF든 금융상품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금이든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이제 모든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나게 어떤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금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한 종목이잖아요. 상장 폐지가 없는 자기가 사놓고 그냥 금고 안에 넣기만 보관만 잘하면 되는 그 어떤 뭐 보관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제 상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요즘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관 운용을 맡기게 되면은 금을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새로운 고객에게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판매가 되고 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을 보관하면서 보관 운용 수수료가 세전 2.56%, 세후 2%가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도를 했고 하고 나니까 이제 국내 1위 한국금그래서와 하나은행이 또 이제 조인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금은 배당이 없고 뭐 이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배당 그 맡겨놓고 운용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지금 이제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 투자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적어서 주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라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 사업이나 한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자금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꺼번에 이제 많은 고수익을 이제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코인에도 달려들고 주식에도 달려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뭐 1000% 벌었더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10억을 만들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뭐 미국에 있는 뭐 슈퍼볼 로또라 그럽니까? 그런 게 당첨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억 안 돼도 주는 로또 1등 당첨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 거기서는 자기가 최고 프로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 종이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인 큰 거는 축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금거래소를 오픈을 하고 그때는 고점이었죠. 가장 고점인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도 16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점에서 한참 이제 10년, 10여 년 동안 이제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사업을 하면서 높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낮을 때나 뭐 할 때나 이제 금을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그 결국은 모았던 게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금값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17년도에 금값이 최저점일 때 금 100g 골드바 하나가 4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2,3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 모이고 하는 큰 이제 자산들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4배, 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있었으면 40억, 50억이 됐을 거고 50억이 있었으면 5배 올랐다 그러면 250억이 됐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아주 큰 자금들은 1조가 있으면 1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이제 뭐 5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큰 자금들이
예, 한꺼번에 묶여 있어도 무겁지만은 같이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이제 금과 은인 거죠. 은도 실버바도 저렴했을 땐 60만 원, 70만 원 했거든요. 1kg에. 지금은 380만 원씩 거래가 돼요. 그럼 몇 배입니까? 6배, 7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억이 있든 몇십억이 있든 몇백억을 투자를 하든 몇천억을 투자를 하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과 은은. 그만큼 이거를 실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뭐 내일 어떻게 날아가고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재산 뭐 1억을 모았다, 10억을 모았다, 100억을 모았다. 이거를 주식 한 종목에, 코인 한 종목에 딱 이렇게 투자를 했다. 부동산 하나에 투자를 했다. 전재산을. 아마 굉장히 불안할걸요. 그러니까 금이 주는 안정감은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주는 이 안정감이 있고, 특히 젊은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20대 중반 이런 분들도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실물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모으는 분들도 있고, 최연소로 하는 분들은 뭐 진짜 7살, 8살 아기들이 추석 때 설날 때 친지들로부터 받는 용돈을 가지고 부모님이 그만둔이라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그 선언돈도 받는 방법도 알려주는 현명한 이제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유대인의 이제 금융교육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금과 은이 가지는 이 안정감. 그리고 이건 상장 폐지가 없어요. 금값이 만약에 이제 금은 그대로 있는데 종이 화폐의 가치로 오르고 내리고를 매기잖아요. 만약에 금을 샀는데 물렸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있으면 그대로 어디 가지를 안 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뭐 안 되면은 뭐 자식 주면 되잖아요. 안 되면 손자 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은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자산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젊은 청년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더디게 가더라도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로그 함수를 그리면서 급격하게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금과 은입니다. 금값 상승기에 은값도 따라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금은 보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 메달에도 금, 은, 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꼽고 있는 게 금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면은 은값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뭐 때로는 더 이제 은값이 빠르게 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값이 따라가면 은값이 따라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뭐 귀중한 자산들이니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금값이 먼저 오르고 은값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나 패턴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면 근거로 미리 은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은 추천하시나요? 굉장히 투자 방법이 맞는 거죠.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은값이 안 올랐다.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이제 한 6개월, 뭐 7개월 전에 책은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금값이 한 두세 달 만에 30%, 40%, 50% 상승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쓰면서 은 가격은 지금은 현재 59달러, 60달러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은 시세 기준으로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값이 4,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실버 가격은 2011년도에 고점이 49.8달러였거든요. 프로연수당 49.8달러였는데 그 가격에 못 미치는 뭐 28달러, 30달러 이런 선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 상황이었으면 이제 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비율로 나타낸 게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있거든요. 금은비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온스를 샀을 때 실버 몇 온스를 살 수 있느냐 이런 간단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는 1대 123 이 정도까지 벌어졌거든요. 가장 극적으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1대 10이 맞다, 1대 12가 맞다, 1대 15가 맞다, 또 어떤 사람은 1대 30이 맞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최근에 2011년도에 금값이 많이 상승했을 때 1920달러 정도로 찍었거든요. 1트로이온수당 금값이 1920달러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버의 최고점은 트로이온수당 49.8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이때 이제 금과 은의 금은비를 계산해 보면은 1대 38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 38개의 값어치와 금 하나의 값어치가 같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까지는 금은비가 1대 100이 넘었었거든요. 1대 90이 넘어가서 오늘 보니까 1대 72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의 예로 우리가 1대 40 정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은값이 충분히 더 상승할, 가파르게 상승할, 빠르게 금값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 투자가 이제 굉장히 좋다. 아직까지 훨씬 더 이제 오를 폭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게 이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서에 나온 은이 금의 그림자 자산이 아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금값이 오르고 나면 은값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림자는 옆이나 이제 뒤에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금값이 이제 고점에 머물고 있거나 횡보하는 구간에도 은값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단순하게 무조건 금값이 가파르게 올라야 은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은값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은만의 자산 가치로서 더 재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보다는 은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은에서 이제 60% 가까이 쓰인다 그러거든요. 최근에는 은의 쓰임 용도가 이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에서 은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1kg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에 실버가 은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I 반도체 칩 요즘에 고도로 이제 발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미사일들에 전부 은들이 엄청나게 소비가 된대요. 그리고 은은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이제 생산하고 써먹고 나면은 이제 버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금은 어떤 식으로든 막 추출해가 다시 이제 재활용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은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의 지금까지의 이제 공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기술들이 발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은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또 새롭게 금과 은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처럼 이제 은은 단순히 금의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의 가격이 치솟을 때 자금이 은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을 이동하고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을 보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투자해가지고 금이 예를 들어서 10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은은 20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자연히 일부 자금은 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물 금과 은을 투자하는 분들도 금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한 번씩 후회는 하긴 해요. 에이, 그 실버, 은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값이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 자, 가령 지금보다 2배 정도 가가지고 $100, $110 갔습니다. 그러면 실버바 가격이 지금 370만 원, 80만 원 하거든요. 1kg 가격이. 이게 이제 2배, 3배가 가가지고 실버바 1kg이 100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버가 1kg도 없는데 금은 있는데 실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 말로 하면 포모 현상이 오는 거고 아이고 아쉽다 하는 얘기일 거고 없을 때는 이제 멘붕 오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버도 반드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저의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도 이제 오를 수 있다. 지금 금원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11년도 예를 들면 1대 38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금원비가 지금은 1대 70 정도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은의 가치가, 은의 값이 더 상승할 여력이 높거든요. 그 수익률을 보고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이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은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골드바 1kg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의 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버바 1kg은 370만 원, 380만 원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보면 내가 사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관점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이 가고 나면은 은이 따라갈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은이 소액 투자자에게 더 적합한 자산이라고 하나요? 금 1kg은 2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버바 1kg은 370, 8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1kg 살려면 힘들잖아요. 2억 3천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실버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단위로 하면은 실버가 이제 500g, 100g 단위로도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실버든지 금이든지 특히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작으면 이제 가공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위당 단위 중량당 돈당 단가가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g이 40만 원 한다. 근데 1kg은 370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럼 30만 원이 10개 모으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00g을 10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손품들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작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품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공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생산 원가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는 은값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1kg 위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 500g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100g을 사는데 2,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만해요, 정말 요만하고 조그맣게 제 손에 손바닥에 올릴 정도가 되는데 실버를 2,300만 원 정도 하려면은 얼마입니까? 뭐 300만 원짜리 사면은 37, 21, 뭐 한 7개, 6개 정도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그 킬로그램으로 6kg 7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와 보고 있는데 뭐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미감도 좋고 보면서 이제 뭐 즐기는 기쁨들 있잖아요. 진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감. 그거는 그 어떤 가치와 이제 교환을 못 하는 거죠. 여성분들이 가방에 시선이 고정돼서 꽂혀서 이거는 주고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좋은 차에 막 있잖아요. 반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골드바, 실버바 보면서 보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도 동참을 해보시면은 그 행복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투자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금은비로서 얘기를 해요. 금은비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1대 15 정도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 하나의 가치와 은 몇 개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 골드 실버 레이쇼 금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금은비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은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1대 72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 은의 가치는 더 높아져야 된다. 금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실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은이 지금 상황에서는 은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은 가격이 상승해서 금은비가 1대 30, 1대 42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은의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금의 비중을 더 높이면서 이제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열심히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버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나 뭐 몇 개월 쓸 거 직원급여들 빼고 나머지는 금과 은의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금과 은이 진짜 돈이라는 걸 알고 세월이 지나가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가치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이제 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만 돈에 뭐 5천 원 남긴다, 10,000원 남긴다, 이걸 팔면 얼마 남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금과 은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금값이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을 거래하는 소매상들 있죠. 금은방들이 문을 닫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금과 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똑같은 업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저의 직업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는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금과 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일을 한다. 예쁜 주얼리를 선택해서 고객을 아름답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우리의 직업이거든요. 이제 가치관이거든요. 제가 금 사업을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실전적으로 하면 금 사업을, 금 거래소를 전국적으로 다 이제 많이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이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제 가족도 그렇고 저의 자식들도 그렇고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 친구들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의 뭐 아들, 딸들도 성장을 해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 금 사업이 좋아요. 금 가격이 오르든 경제 오르든 내리든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금을 팔러 올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고 금값이 올라가면 또 금을 사러 올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장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 직원분들, 이제 가족분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고 열심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 주식, 부동산 등 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실제 주식회사 골드나라 금거래소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개인 사업자들도 여러 개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도 2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이제 토목공사 입찰을 보고 하도급을 제가 이제 주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매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실물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살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직원들 숙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투자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모든 나머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금과 은에 투자를 다 하고 있거든요. 자산 축적을 금과 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자산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래도 한 50% 정도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부산의 해운대 LCT에 좋은 매장인데 그거 하나만 해도 값어치가 이제 굉장하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이제 유명한 투자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레이 달리오라든지 뭐 제임스 리카드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견해를 내놓아요. 투자은행에서 대형 투자은행에서도 견해를 내놓고 자산 비중에서 뭐 15%, 10%에서 15%, 적게는 5%에서 15% 정도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정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게 실물 금과 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면 나머지는 금과 은으로 다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 집은 있어야 되고 그죠? 사업을 운영하면 기본적인 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많이 해도 금과 은의 자금이 50% 이상 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금과 은은 다 모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 상황 기준에서 금과 은을 비교해 봤을 때 투자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현 시점에서는 금은비가 1대 72 정도 되기 때문에 실버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실버 투자는 변동폭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놓고 분할 매수해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선물이나 은선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은. 혹자는 이것도 뭐 투자 방법이 좋다 그러는데 그건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고요. 지금은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CME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금융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금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13배, 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19배 정도 돼요. 최근에 $4,000 넘어서기 전에는 23배까지 갔거든요. 근데 금값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거금을 올리고 레버리지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금선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9억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 실버 같은 경우에는 13배예요.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3배, 13억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금이 19배입니다. 레버리지 엄청난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2배, 3배 레버리지만 사용해도 굉장히 이제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쉬워요. 금선물을 했습니다. 1억을 사서 19억치 풀 매수래가 샀습니다. 19억에서 2%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3,8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19배, 20배가 내가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을 투자했어요. 5%만 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12월 10일 날 미국에서 안 했다. 그러면 금값이 폭락할 수 있고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지수도 폭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그럴 때는 재수 없으면 4%, 4%, 5%도 하루에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의 원금을 가지고 20배 레버리지를 써서 20억을 했습니다. 5% 내려갔네. 5% 내려가기도 전이죠. 4%만 하면 4, 2, 8, 8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80% 정도 되면 반대매매, 마진콜, 깡통 계좌가 돼버리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금선물, 은선물에는 관심을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지 마시고 그냥 실물금을 따박따박 모으는 게 최고입니다. ETF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 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안 보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오르거든요. 부동산을 사고 나서 내 집의 가격이 오늘 평당 뭐 10,000원 올랐네, 20,000원 올랐네, 100만 원 올랐네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로 실물금을 사놓으면 그거 안 보는 겁니다. 총량만 보는 거죠, 부자들은. 내가 목표한 게 10kg 모으겠다, 금을. 20kg 모으겠다, 100kg 모으겠다 하면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1kg에 2천만 원에 산 사람도 최근에 다시 2억 3천 10배가 됐는데도 금을 1kg씩 다시 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단순히 숫자로 올라서 뭐 내릴 것이다. 아니에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금은 다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몇십 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몇십 년 후에도 금과 은 가격은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동일하다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만 돈에서 뭐 이게 뭐 예전 같으면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뭐 최근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80만 원, 90만 원 한다. 4배, 5배 올랐다. 겁나서 어떻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과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물 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어떤 현상이 생기더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 엔비디아가 갑자기 떠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줬죠. 제가 확실하게 100% 말씀 보신 장담을 드릴게요. 엔비디아나 애플이 삼성전자가 사라지더라도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100% 확실하다니까요.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디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있잖아요. 투자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과는 투자가 아니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자산들을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점점점 뜯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몇 퍼센트, 2%, 3%, 5%를 찾아가지고 뛰어다니는 순간 실제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깨닫고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에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 가치, 자산의 이동이 금을 가진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금과 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 자산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통장에 은행에 넣었네요. 그 자산들이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예, 뭐 달러도 좋지만 결국은 달러 가치가 환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800원, 9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이었는데 우와 지금은 1470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1,500원, 뭐 2,000원, 3,000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하면 국내 금값은 무조건 정비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달러 자산도 일정 부분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이잖아요. 금 이게 오르면은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반드시 자산 포트폴리오로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실물 금과 은을 한번 사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말 좋은 이제 뭐 어떤 뭐 법원이나 송사 문제가 생기면은 좋은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좋은 주치의 한 명 정도는 의사 선생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무적으로 아주 이제 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뭐 회계사나 세무사 한 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이제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유튜브 경제 유튜브를 보면서 누가 맞다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는 저를 택하시면 됩니다. 금 전문가 한 명 정도는 옆에 두고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다 못하겠죠. 근데 저의 이제 시스템을 받은 여러 직원들이 아주 좋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정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뭐 보험을 한다 그러면 아주 보험 설계를 잘하는 한 분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금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 배제안의 금토크를 유튜브 배제안의 금토크를 운영하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골드나라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10만 명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독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곧 10만 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 골드나라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오픈 카카오톡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 있는 방은 뭐 2, 3천 명이 들어와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딴 거 필요 없고 중매 거래를 통해서 특가 상품만을 싸게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방에 이제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 4,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요. 금을 어느 경로로 사셨던 파셨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고 이제 이 소중하게 했던 거를 어떻게 나는 금을 팔고 싶은데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 됩니다. 살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금을 사서 나중에 되팔 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고 고민이 된다면은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금 사업에 종사한 실물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실물 금 거래소를 지금은 저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나라 창원점이 있고요. 골드나라 이제 진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나라 해운대점, 골드나라 해운대 LCT점, 지금 골드나라 종로점이 피카디리 극장에 있습니다. 종로 3가에 있죠. 가장 금의 중심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인천 송도라든지 뭐 제주도, 그 다음에 뭐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금 사업에 실제로 종사를 하고 금과 은을 여러 아주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금과 은에 각종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금과 은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금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쉽고 이게 좋은데 이제 그런 경험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자산 정식이 더 되는데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책을 쓰기로 했는데 책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쓴 작가분 굉장히 존경하는 편입니다. 책 하나 쓰면서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났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완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예요.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금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제 초보자분들, 금 초보자분들, 금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쉽게 책을 읽어보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입문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실물 금 투자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이제 사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책 한 권의 가치가 이제 21,500원인가 할인받으면 19,000원 얼마에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책 한 권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하시고 이제 하셨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20만원, 200만원, 2천만원, 뭐 2억, 20억의 가치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1위 한번 이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경상도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책 하나 써가지고
가지고 그 엄청난 작가들이나 쟁쟁한 분들 있잖아요. 하버드, 서울대, 연고대 나온 분들 얼마나 똑똑한 박사님들이 있습니까? 그 시골에서 올라온 이 이제 촌놈이 이제 거대한 이 출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견한 거고, 여러분들이 더 도와주시면은 1등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등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금과 은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정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요.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있을 때 없더라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는 국가적으로 애국하는 길이거든요. IMF 때 금 그다 가지고 다 활용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시켰잖아요. 그러면 뭐 다는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기왕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뭐 저를 안 통해도 됩니다. 금과 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아시고 빨리 들어와서 꾸준히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서 금과 은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도 전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음악해주는 TV 같은 거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그만돈 10돈 모아가지고 국가적으로 부강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거로서 만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오래오래 많이 자주 볼수록 부자가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금을 구매하면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과 은을 바라보는 관점이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저축 개념이고 가치 저장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진짜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 타이밍을 누가 어떻게 맞춥니까?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좋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이나 저점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보는 거고, 진짜 또 돈을 통장에 뭐 돈을 저축을 하는데 1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고 1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이걸 언제 저축하지, 이런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금과는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가격은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유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모으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통화량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00조, 400조 정도가 1년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700조가 넘었고 추경을 하게 되면 800조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이자 6%를 받아요. 그럼 그 이자 6%는 돈을 더 발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기준으로는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돈들이 이제 풀려요. 보는 통화가 풀리면서 다시 이제 은행과 은행을 거치면서 지급준비제도, 현재 이제 화폐 시스템 제도로 인해서 통화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통화성수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지급준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이 통화를 처음에 발행을 하고 나서 10%, 100억 불이 발행되었다. 그러면 10억 불은 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 90억 불은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90억 불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또 제3의 4의 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9억 불이 준비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돈들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급 준비율이 낮다 그러면 이제 8%, 5%로 낮아가지잖아요. 그러면 100억 불을 발행을 하면은 5억 불만 되고 95억 불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통화 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이건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심화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제적인 내 자산 가치는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재주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주껏 돈을 많이 모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계속 점점점 떨어지는 이 돈들을 모아서 내 자산에 옮겨가지고 나는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 게임을 자본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길 수 있으리라, 승리할 수 있으리라, 경제적 자유를 취득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뭐 AI든 뭐 알고리즘이든 뭐든 어떻게 해서 이 채널을 시청하고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금이 금융위기와 전쟁 때 더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쟁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모든 전산망들이 혼선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정보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실제 이제 손에 쥐고 있는 뭐 금반지 한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모아주신 골드바, 실버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면은 자연적으로 리스크 온 상태이기보다는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스크 오프 상태가 되면서 실제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실물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이 반대로 이제 높아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위기가 오면은 이제 금과 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품이 꺼지면 진짜 돈인 금과 은으로 몰려가게 돼 있고 항상 이제 높은 가치를 주면서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뭐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최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전부 다 막 피해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요즘에 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뭐 환율도 급등을 하고 부동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금값은 정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서에서 밝히신 금은 발행 주체가 없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발행한 이글 불리온 주화라든지 캐나다 메이플 불리온 금화 이런 거는 발행 주체가 있는 거죠. 미국의 조폐국이라든지 캐나다의 로얄 왕립 조폐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대다수의 이제 모든 금들이 최초에는 이제 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각 회사의 기술력으로 정밀하게 이제 고함량의 금을 만들고 회사의 로고를 넣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면은 금은 이제 녹여버리면 되거든요. 녹여버리면 이게 이제 누구의 자산인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법원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넣어버리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은행의 예금이든 적금이든 그냥 뭐 일반 보통 예금이든 모든 자산들은 이제 뭐 그 개인이 아닌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잖아요. 근데 금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나만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자산이니까 이제 그런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내 자산이 이제 남에게 드러나는 게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이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가다 보면은 녹여서 재생산되고 재탄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금이 어디서 발행돼서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실제로 찾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고급스럽고 고귀한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 주체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MFC의 금모으기 운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이제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뭐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주식, 채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또 외환 보유고 중 일부가 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이제 금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값어치를 그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금을 많이 모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뭐 누구 어느 기업이 뭘 했다 뭐 싸게 사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금과 은을 모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위기가 생기더라도 금이라는 자산은 언제든지 강하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를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자는 러시아가 가진 금 보유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이때까지 이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금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데 자 부동산부터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불패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동산은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 3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라서 이게 자산이 최고다라는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잘못 고르는 경우는 뭐 시골에 뭐 산이라든지 그린벨트 논밭 가수원 이거는 뭐 아직도 평당 1,000원도 안 하는 땅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가더라도 100년이 흐르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잘 골라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이 이제 뭐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점점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등기부등본만 딱 나와버리면은 모든 자산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뭐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실되는 거래되는 지가로 해가지고 현시세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러면은 뭐 절대 피해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성장 과정에서 있는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이 성장하는 거와 지금에 있는 거는 또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들도 오고 있는데 뭐 보유세라든지 각종 세금들 있잖아요. 진입하기도 힘들고 대출도 힘들고 빠져나올 때 양도세도 과다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금이 훨씬 좋다. 금은 뭐 보유세를 내는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인데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으로 개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2010년도 동부증권 투자 수익률 대 1위를 한 경력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지금도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합니다만은 진짜 자산을 불려주고 돈을 벌어준 거는 실물 금과 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단위는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좋은 뭐 골드바, 실버바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상품이잖아요. 이게 뭐 수천만 원이 있든 수백만 원이 있든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자산이잖아요. 좋은 주식을 선정을 해야 되고 뭐 미국이든 국내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선정해야 되는데 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증명된 금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 2015년도에 저쯤에 샀다 그러면 골드바 1kg이 뭐 4,500만 원 이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2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배, 6배 오른 거거든요. 뭐 아무런 뭐 기술이라든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금을 좋은 금을 사놓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더라 하는 이런 게 이제 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금 사면 2등은 한다. 금 사면 2등은 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일반 독자들이나 구독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1등을 하면 좋지만 우리 사회가 꼭 뭐 1등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등도 충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사면 2등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과 부동산보다 머리 안 아프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2등은 하는 상품이 금 투자입니다. 저서에서 금 투자가 부자가 되는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투자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화폐 시스템,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이 되는 시스템을 보면은 계속 많은 양의 돈들이 이제 발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종이 화폐, 이건 이제 커런시, 뭐 피아트 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금과 은을 리얼머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리얼머니, 진짜 돈. 돈이라는 거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치의 척도, 그 다음에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돈들을 발행하고 찍어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모아놓은 자산들 있잖아요. 그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닫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못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짜 돈, 피아트 머니 있잖아요. 종이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인 금과 은을 이제 모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금과 은을 저축하고 모으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이거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돈은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내가 투자한 걸 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금과 은을 계속해서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돈이 필요할 때 그 금과 은을 팔아서 처분을 해서 실제 필요한 걸 하는 거죠. 사업 확장이라든지 뭐 자녀분들 결혼을 한다든지 뭐 부모님들 뭐 요양병원에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그 금을 파는 거죠. 투자의 개념보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올 때 금이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최후의 보루죠.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제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EMP 공격이나 핵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전산 기록이 다 파괴가 됐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다 살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5만 원권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사는 다 날아가고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런 거고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왔을 때 그 건반지를 팔아서 생계를 하고 움직이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국지적으로 일부분만 그렇게 됐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죠. 그때 이제 진짜 금과 은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최후의 이제 보루 상장 폐지가 없는 진짜 돈이 이제 진짜 어떤 세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게 금이거든요. 금과 은이거든요. 은은 무거우니까 일단 금으로 축소를 합시다. 금이라는 자산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주목받는 이유는 금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다른 그 어떤 자산보다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돼버린 거죠. S&P 500이라든지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금의 가치가 왜 더 올라가나요? 진짜 돈이 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돈, 달러, 커런시, 유통화폐, 피아트머니라고 그러는데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돈인 금의 가치가 다시 이제 재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 2조 달러 이상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또다시 이제 금값은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달러 패권이라는 패권,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로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정이 되어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점점점 희석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이제 새로운 통화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진짜 돈인 금과 은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폐 가치가 결국은 영에 수렴하고 금과 은으로 왔다가 또다시 이제 금과 은을 기초 자산으로 아니면 기본 자산으로 해서 새롭게 어떤 화폐의 가치가 이제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브릭스가 금을 중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브릭스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달러화 표기 자산들이 동결이 됐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재가 됐고 또 뺏기기도 하고 그 돈을 또 다른 데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필요한 데 쓴다 하면서 유용이 돼버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이라든지 주변 국가들 최근에는 사우디도 브릭스에 합류를 했죠.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달러화 자산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이 자산이 동결되고 뺏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석유 결제를 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루블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 국채를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금과 은을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최대 매수자였는데 이제는 일본, 영국에 밀려서 3위까지 추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지 못하고 미국 달러화가 방만하게 이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진짜 가치가 있는 금과 은으로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든 CBDC가 되든 어떤 형태로 되든 결국은 이제 인류가 살아온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금과 은으로 왔다가 또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과 은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장과 금 가치가 연결되는 이유가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USDT, USDC, USD1 이 정도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 구매한 돈으로 미국 단기국채 90일 미만의 단기국채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중국이란 나라가, 국가가, 중앙은행이 아니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미국 단기 국채를 사면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 장단기 국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국채의 구매 주체만 바뀌는 거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38조 달러라는 부채의 늪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년 2조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많이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통화량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이 늘고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가 가장 강한 자산이 뭐냐면은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할수록 금과 은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서에서 밝히신 대로 2030년까지 금값을 끌어올릴 힘은 어떤 것들인가요? 금값이 상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제 매수 주체라 그래야 됩니까? 예,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매수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뭐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중앙은행의 금 매수량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화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계속 그 인플레이션 해치가 될 수 있는 금과 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중앙은행도 매수를 하고 개인들도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매력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금값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저는 최근에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 주식회사 골드나라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거래소입니다. 전국에 창원점, 진해점, 해운대점, 해운대 LCT점, 종로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 송도점에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금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사월 시작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배재한의 금토크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대형 유튜브 채널 떠먹여주는 TV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지금 이제 좋은 기회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배재한의 금토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떠먹여주는 TV 지금 이 영상에도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